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위협을 받자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난 25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경찰들을 투입해 윤 지검장 자택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윤 지검장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집 인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찰이 윤 지검장을 따라다니면서 경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24일 한 유튜버는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이 유튜버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지검장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며 날계란 2개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 차량에 나오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겠다며 자살특공대로서 널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검찰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윤 지검장은 심의위 의결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심의위 의결이 있고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을 위협한 유튜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도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집행기관 상대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반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28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 피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16에서 21일에 이어 7번째이자 2번째 토요일 집회를 연다.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에서 집회 참석차 버스를 대절에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있어 이번 집회에는 지난 주말보다 3배 이상인 10만 명가량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적폐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호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사법적 피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보다 1시간 앞서 맞불 집회를 연다. 16일부터 평일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조 장관 사퇴 집회를 열고 있는 이 단체는 서초동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주말을 맞아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지난주 조 장관의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집회의 주최 측은 약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법적 피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와 자유연대가 당분간 매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에는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 검찰개혁 입장문 조국 수사 강공 유지할 듯. 윤 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 조 장관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검찰개혁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윤 총장의 입장문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28일은 서초동 대검찰청사 주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윤 총장의 입장이 청와대와 여당,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해 일종의 반박문을 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윤 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검찰개혁에 동의했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과 여당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거다. 윤 총장이 입장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한 것 역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분석한다. 윤 총장은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입법 로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접촉도 금지한 상태라고 한다.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개혁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고 윤 총장은 취임 때부터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 초기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이 개혁에 반발해버리는 일이란 비판이 나오자 가까운 사람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 개혁안에 이미 다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윤 총장의 입장문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존의 강공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의 강도가 전례가 없을 만큼 강한 상태라며 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러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분석했다. 검찰은 이르면 주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자녀 대학, 대학원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넘어 조 장관에 대한 소환 및 기소 가능성까지도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요소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 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 진술도 있다. 코링크 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남이 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 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에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